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DevOp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특강을 통해 가지고 DevOps의 진실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해하시는 질문사항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우선 뽑아서 DevOps라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어떤 건지 마지막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너무나 이게 공공적인 그래도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DevOps에 대해서 너무나 뭐 비판적으로 하면 또 다른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나 진실면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소위가 우리 표현으로 깐다고 하죠. 이건 다 허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래서 약간 그거를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뭐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그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셨던 DevOps라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한번 실질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DevOps라는 게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된 거냐라고 하는 DevOps에 대한 출현 배경, 그리고 이게 DevOps가 방법론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요거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DevOps라는 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이었던 옛날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꼭 옛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쓰고 있는 뭐 폭포스 모델, 우리가 워터풀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법론 모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번째 교시에는 실제로 실무에서 DevOps라는 걸 어떻게 쓰고 있고 우리나라 특정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대표적인 외국 사례 한 3가지를 가지고 우리 회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혹시라도 어떻게 그러면 DevOps를 실무에 응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DevOps의 진실과 거짓 부분에서 DevOps라고 하는 거를 한번 진짜 뿌리 깊게 한번 낱낱하게 민낯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evOps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충분히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메솔로지라고 하죠. 방법론을 메솔로지라고 합니다. 메솔로지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하죠. 절차, 방법, 도구.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게 되면 메서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 프로세스, 업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메솔로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죠. 절차가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 도구가 있느냐.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지금 개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폭포스 모델처럼 구조적인 방법론이냐, 정보공학이냐, OOD, 객체지형이냐, CBD, 컴포넌스, 여러 웹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CBD 많이 알고 계시죠? 이것도 순 거짓이다라고 쓸데없다라고 하는 실무도 있고요. 그 이전에 AOP라고 들어보셨나요? Aspect of Programming, 관점 지향행,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런 데서 사실은 많이 지원을 했던 AOP, 이것도 이제 유행이 지났죠. 지금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론이 뭐냐면 애자일이라고 하는 애자일 방법론. 아마 지금 모포탈, 이커머스, 앤커머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데들, 홈쇼핑을 비롯한 대부분이 지금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빨리 고객의 요구사항은 나오고 있고 그거를 즉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뭐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해서 시간에 못 맞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시스템이 유연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이 급수가 됐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데브옵스를 이해하기 전에 에자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만. 왜냐하면 데브옵스가 에자일의 하나로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극단적 프로그램, XP, 스크럼, 뭐 이거 많이 쓰고 있죠. XP, 스크럼, 그 다음에 크리스탈, 영국 중심의 DSDM, FDO, 린, 뭐 이건 지트라고 해가지고 낭비를 제거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반, 이런 것들 많이 쓰여요. 네. 에자일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데브옵스라고 하는 게, 예, 방법론은 아니에요. 데브옵스가 어떤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방법론이라는 거는 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뭐 학자들끼리 데브옵스가 방법론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방법론에는 빨리 개발하는 에자일 방법론에 속하고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프레임워크의 하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방법론은 에자일 방법론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별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자일 방법론을 넘어선 그 다음에 또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방법론은 에자일에 속하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발전된 프레임워크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키워드가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데브옵스 하면 클라우드가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방법론은 에자일 방법론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브옵스다. 일단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브옵스를 이해하려면 조금 빡빡할 수는 있는데 에자일 방법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에자일 방법론하고 같이 합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브옵스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에자일 선언문이라는 게 나와요. 프로그래머 집단 중에서 유명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4가지를 발표를 해요. 절차와 도구보다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하자. 문서 작업보다는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주자. 컨트랙, 계약의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우선시하자.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실제 변화에 대응하는 걸 가치 있게 하자.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보면 실제 왼쪽이 훨씬 더 중요하죠. PM들 대부분 문서 작업하고 고객들하고 컨트랙 계약하죠. 이번에 몇만 쓰니까 몇만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높은 가치를 준다. 왼쪽에 있는 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쪽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쪽이. 데브옵스를 이해하려면 에자일을 이해해야 되는데 에자일 키가 되죠. 상호작용을 더 중시한다.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 조직에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SI 조직이 있고요. SM 조직이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자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이 개발팀, 여기 운영팀. 개발팀은 고객으로 RFP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나가는 팀이죠. 새로운 신기술들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두 팀에서. 그렇죠? 프로그램을 이딴 식으로 개발해갖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못하겠다. 메인터넌스. 운영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기술 뭐 이런 거 돈케어예요. 장이 안 나면 장땡입니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고객이 막 주구장창 요구사항 막 하늘에 있는 별도 다 따달라고 요구사항을 냅니다. 그렇죠? 그럼 막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영업이 가서 무조건 다 된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영업은 따와야 되니까. 이제 실제 받아놓고 이제 막 개발을 합니다. 막. 이제 프로젝트 어떻게든 고객한테 빌어갖고 검수받고 넘겨주고 가면 끝이죠. 피 터지게 싸움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실제로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프로그래머끼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거죠. 에자일이라는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에서, 죄송합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램에서 XP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갑자기 우리 쪽 소프트웨어 개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대 밸류, 가치라는 걸 얘기하면서 의사소통을 잘하자, 심플히 하자, 피드백을 주자, 자신감을 갖자. 약간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이거를 딱 내걸었어.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많으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XP. XP도 에자일 방법론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방법이 하나예요. 12가지 원리라는 걸 만들어 봐요. 실제 여러분들 실무에서 어떤지 한번 보세요.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래요. 2명씩. 혼자만 하지 말고. 실제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프로그램을 하면 뒤에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 놈이 코딩 잘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함수 펑션 잘 쓰고 있는지, 표준화는 지켰는지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소스 코드 산출물이 자기 거가 아니라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3번 중요합니다. DevOps를 이해하려면 요거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지속적인 통합, Continuous Integration인데 개발로 끝나지 말고 실제 운영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라. CI에서 이제 CD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에자일에서 말을 해요. 에자일 방법론 XP를 조금 더 설명을 했지만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시작하자. 이것도 좀 중요하죠. 짧은 배포 릴리즈 무슨 얘기예요? 빨리빨리 옛날처럼 프로그램 완전히 큰 덩어리 하나를 컴파일해 갖고 하지 말고 요구사항 받은 것끼리 빨리빨리 배포하고 릴리즈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메타포,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IT쟁이들끼리 하는 프로그래머 용어 말고 쉬운 용어로 쓰자. 메타포, 은유를 하자. 여러분들이 혹시 프로그램 하다 보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47가지 정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코드를 쓰면 좋아라고 앞에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XP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쓰지 마라. 심플 디자인. 8번이 중요하죠, 또. 꼭 알으셔야 됩니다. TDD라고 하는데, 야, 프로그램을 할 때 무조건 테스트 우선 법칙 알아. 테스트 해봐가지고, 통과 못하는 건 안 돼. 무조건 테스트해. 이게 이제 JUnit이나 안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테스트 우선 원칙. DevOps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 우선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에자일 방법론 중에 XP라는 게 테스트 우선 원칙을 하나의 원리로 했었다는 원리로. 그 다음에 리팩토링 찾아보시면 코드 스메리블이라고 합니다. 완전 짜파게티 그 소스 코드를 보면 그러시죠 여러분들끼리 이거 누가 짠 프로그램이야 개판이다.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네. 내가 새로 자르는 게 낫겠다. 코드 스멜, 코드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리팩토링을 수행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껍데기는 그냥 놔두고 안에 있는 코드 중복, 복잡성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막 if, else then 해가지고 한 그게 10개야. 막 스위치 해갖고 뭐 나중에 뭐 그렇게 하면 판독이 불가능한 거죠. 네. 자바 같은 경우에도 막 여러 부분에 대한 익세션 처리를 막 이리저리 해놓고 그런 것들을 리팩토링을 하라는 거예요. 내부 코딩을 수정하라. 여러분들 요거 고객 사이트 나가 있으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주일에 이미 여기서는 말했어요. 딱 40시간만 근무하라. 예. 야간 근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근. 업무 효율성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만 딱 하루에 8시간만 하라는 거죠. 8시간. 실제로 프로그래머에 대한 그거를 해봤더니 이 시간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프로젝트 하시는 프로그래머들한테 이게 지금 적용되는 데가 있나요? 고객사, 갑사, 엘모 땡땡, 삼땡땡 이런 데에서 밑에 있는 외주사로 들어가면 이게 지키기가 어렵죠.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코피 나서 쓰러지고 과로로 쓰러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XP에서 이미 일주일에 40시간만 근무하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것도 지금 약간, 우리 개발자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고객의 상주하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코드 표준을 지켜라. 이게 주구장창 한 거고. 여러분들이 근데
XP의 12가지 원리 중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DevOps를 이해하는 게 이미 XP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는 CI, 짧은 배포, 테스트 우선, 일주일에 40째 이런 것들을 이미 말했다라는 이게 그대로 나중에 DevOps로 넘어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XP라는 거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DevOps를 알려면 XP, 스크럼을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DevOps를 할 때 이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페이지가 조금 그러는데. 그래서 XP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실제로 XP 프로세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유저 스토리, 이게 스토리보드예요. 만들고,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스파이크. 이게 이제 스파이크가 전체 할 일에 대한 요구사항 리스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를 메타포 쉽게 얘기를 한 다음에 스파이크를 여기서의 스파이크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번 주 크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주에 배포해야 될 스파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속 릴리즈 플랜을 하고 반복하고 인수 테스트 하기 전까지 다 버그 잡고 계속 이 반복을 해갖고 고객이 인수 테스트를 하면 스몰 버전으로 배포를 하라 이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XP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 이터레이션. 보통 2 내지 4주. 근데 뭐 반복, 보통은 이제 2주가 돼요. 이거를 하라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XP 프로그램 방법론입니다. 여기에서 12가지 원리가 이미 나와 있다. 그게 DevOps 사상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 스크럼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스크럼. 이게 스크럼은 진짜 지금 이커머스, 엠커머스, 그 다음에 일부 스타트업, 기업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금 개발자분들, 듣고 있는 소프트웨어학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프로젝트, SI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M,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정해주죠. 그래서 WMS 만들어가지고 다 합의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PM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스크럼 마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럼 마스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하는 게 프로덕트 오너라고 불러요. 이름 중요하죠. 프로덕트 오너. 그 다음에 그런 스크럼 팀이 있고 스크럼 마스터.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너가 PM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실제 이번에 해야 될 무슨 프로젝트에 뭐를 만들어. 자, 이번에 우리가 이벤트를 해. 엠커머스를 통해서 이번에 5월달 가정의 날 특별 이벤트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행사 엄청 때려야 돼. 막 프로모션 엄청나게 거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프로덕트 백로그라는 용어를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체 요구사항이에요. 5월달 행사 특집으로 가져야 될 마케팅 팀에서 요청한 전체에 이렇게 개발해달라고. 자, 이런 거를 할 테니 2만 원을 구매한 고객은 3,000원짜리 쿠폰을 줄 거고 5만 원 이상 구매한 거는 10,000원 쿠폰을 줄 거고 전체 요구사항이 다 나와. 마케팅 5월달 행사가 날일 거. 근데 그 중에 5월 첫째 주 행사에 나가야 될 것들을 따로 모아갖고 돌아가게 돼요. 그게 이제 이거를 이제 태스크별로 다루는데 이거를 별도로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그래요. 스프린트 백로그. 그러니까 이번에 배포돼야 될 거. 이번 전체 요구사항 중에 나눠가지고 이번에 배포돼야 할 요구사항. 이거를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해요. 백로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프로덕트 백로그, 전체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 그래서 그것과 XP하고 동일하게 1에서 4주로 해갖고 계속 배포를 합니다. 이 용어를 이제 스프린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죽어나는 거죠. 이번 주 배포 끝났어. 다음 주에 또 해야 돼.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서 이거에 대한 거짓과 진실과 거짓을 얘기를 해보겠지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놀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의 발전된 스크럼이지만 개발팀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 금방 이번 주 배포면 다음 주 배포 또 돌아온다고. 그렇죠? 요구사항 또 들어가고 이게 끊임없이 오는 개발자를 프로그래머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계속 요구사항. 실질적으로 해보면 부하가 엄청납니다. 이게. 폭포스 모델 일단 전통적인 방법은 그냥 프로그램 배포하고 끝 모아놓고 하면 됐잖아요. 이게 특강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자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계속. 여기 뭐 스프린트 백로그가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요구사항만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저번 주에 못했던 것까지 막 플러스 알파로 반영이 돼, 막. 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변경이 됐어요. 변형이 됐어요. 하여튼 핵심 사상은 이거예요. 또 머리 아픈 게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하면 PM 미팅이라고 하고 뭐 미팅 하잖아요. 주간 업무 뭐 월간 업무 맨날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강함한 이거를 스크럼 미팅이라고 합니다. 스크럼 미팅. 근데 뭐냐면 이름이 스탠드업이잖아요. 일어서서 해. 앉아서 하면 안 돼. 조는 사람 있을까봐 전부 다 일어서서 스크럼 미팅을 합니다. 전부 다. 하루에 15분, 네. 전부 일어서서 하는, 네. 북한 용어로 자아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해야 돼. 이때 세 가지를 하죠. 어제 너 뭐 했어? 어제 한 일. 오늘 뭔 일 할 거야? 세 번째, 지금 하는 것 중에 어려운 점 뭐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프로덕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제 뭐 했니? 오늘 뭐 할 거니? 지금에 있는 이슈는 뭐니? 그래서 이제 이슈 메이커를 만들어요, 또. 네, 티켓으로 이슈 메이커를 또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진도가 얼마큼 나가 있는지 번다운 차트라는 걸 만들어서 또 이걸 다 공유하죠. 또 스프린트 리스펙트라고 하고 회고라는 걸 또 해. 네. 자아 비판. 그렇죠? 방법론, 애자일 방법론이 좋은데 스크럼으로 오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요. 개발팀 입장에서는 죽어납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죽어나요. 프로그래머 분들 이 강의를 특강으로 듣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들면 저 회사는 스크럼을 메인으로 한대. 그 회사는 웬만하면 가지 마셔야 돼요. 사실은 말하지만 좀 이따 말하지만 데브옵스 팀을 따로 만든대? 이런 데도 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말씀을 죽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요 실제 프로젝트 SI성으로 했던 거를 실제 잘게 쪼개갖고 과거 프로젝트 했던 게 사실 맘 편했던 거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요구사항 받아야지, 번다운 차트에서 해야지, 회고해야 되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넘어갈 때 코드 리뷰라는 과정도 다 거칩니다. 코드 리뷰. 내 프로그램 어떻게 짰다고 앞에 나가서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네. 왜 코드를 프로덕트 오너 중에 스크럼 마스터 IT 좀 아시는 분들 있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마케팅이나 이런 분들도 SQL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드가 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네. 빅데이터 솔루션 마케팅에서 더 잘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R 이런 거 있거든요. 네. R 언어로 해갖고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하는 거 걸리면 네. IT가 비판받아요. 이제 마케팅한테 웬만치 잘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짠 코드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대.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지 않은 게 본질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친다. 15분씩 미팅에서 어제 한 일, 오늘 이게 뭐예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말만 다르지. 그렇죠? 주간 업무잖아요. 주간 업무를 일간 업무로 바꾼 거지. 차라리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모아갖고 주간 업무하는 게 낫지. 이거를 하루마다 데일리로 한다. 데일리. 예. 개발자가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번다운 차트 통해갖고 개발자들이 뭐를 완성했는지 여기 또 별도로 완성 작업을 또 별도로 관리하거든요. 예. 코드 어디까지 짰고 테스트 어디까지 했고가 다 나와요.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도망갈 틈이 없어요. 하여튼 개발 방법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자라고 해갖고 만들어진 선진화된 게 스크럼 프로세스다. 사실은 외국에서 도입된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융통성도 있고 좀 개발자를 좀 쉬워주게 하는 것도 있고 예. 창의력이 그때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여튼데 이거는 다른 특강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얘기를 드렸고 사상은 고객하고 빨리빨리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짧게 리뷰해서 1에서 4주로 빨리빨리 해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빨리 쳐내자. 그러면 나중에 이 잘못 배포됐을 때도 에러를 빨리 잡을 수 있고 장애 처리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이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데브옵스 이 개념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데브옵스에. 예. 데브옵스 팀 만든다. 데브옵스 팀이 별도로 있다. 그런 회사는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네. 죽어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와 그거는
아는 분들끼리만 약속, 절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팀 들어가시면 연봉을 엄청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엄청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데브옵스하고 에자일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에자일하고 데브옵스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무리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뭐 여러 달리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무 경험상 에자일이 방법론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고 메설러지라고 그러죠. 네. 데브옵스는 방법론이기보다는 에자일 방법론에 들어가는 종류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발전된 프레임워크로 보는 게 맞다고 그랬죠. 개발 환경. 이게 사실은 IT 조직 문화라고 보는 게 사실은 더 맞거든요. 네. 데브옵스 자체가 데브 플러스 옵스, 운영, 오퍼레이션의 개발과 운영을 합친 거라고요.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게 개발팀하고 운영팀을 합친다 그러는데 이거 아니에요. 굳이 팀을 합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개발만 하고 운영만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통합하는 거지 개발팀하고 운영팀을 합쳐갖고 데브옵스 팀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개발 팀은 따로 존재하는데 실제로 보니 개발팀에서 운영도 하고 운영에서 개발도 해. 그게 바로 데브옵스인 거예요. 이게 조직 문화, IT 조직과 팀이 바뀌는 겁니다. 팀. 예. 그래서 사실은 개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어떻다고요? 하나의 IT에 대한 조직 문화의 새로운 형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프레임워크라고 보는 게 맞아요. 방법론은 에자일 방법론에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자,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에자일 방법론은 어때요? 왜 나왔어요? 에자일 방법론.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IT 니네 빨리빨리 해. 무조건 쪼은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돈으로 많은 걸 개발하고 생산성 유지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래머 10명 있는 게 아니라 개발팀 10명 있는 게 아니라 5명으로만 줄이면 예. 100%의 우리는 비용을 줄였다라고 얘기하는 경영학만 아시는 CEO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거죠. 빨리빨리 개발하라. 그래서 나온 게 에자일이에요, 사실은. IT의 생산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개발팀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개발 테스트팀이 별도로 개발 테스트팀이 했었는데 그거를 에자일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면 어떤 거를 디자인하고 빌드해서 테스트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게 에자일인 거잖아. 여기는 에자일은 실제로 운영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지배하지 않아요. 여기 개발팀이 별도로 있다, 별도로. 근데 데브옵스는 뭐예요? 디벨롭먼트와 그러니까 개발과 운영이 합쳐집니다. 여기에서 개발 테스트가 다 끝난 거를 받아와서 운영까지 한다고. 이 부분을 다 한다고. 실제로. 자, 테스트 된 부분부터 다 받아와갖고 디플로이가 되는 디플로이. 이게 바로 이제 데브옵스입니다. 빌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브옵스를 전통적인 우리가 구조적인 방법론부터 쭉 하나의 좀 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메설러지 개발 방법론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프레임워크, IT 조직 문화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방법론은 에자일에 들어가고 이런 환경들을 다 갖는다고요. 데브옵스가 이런 환경을 안 가지냐? 그렇지 않아요. 예. 뭐 C사, 이커머스 하는 C사, 뭐 그 다음에 포탈 N사 이런 데 다 보시면 사실은 에자일하고 데브옵스를 다 묶어서 돌립니다. 이게 같이 혼용한다고, 혼용. 따로따로 떼우는 거예요. 우리는 에자일은 안 쓰고요. 데브옵스만 써요. 우리는 데브옵스는 안 쓰고 에자일 이런 거 없다고요. 이 사상을 다 가지고 온다고요. 데브옵스가. 따라서 방법론인 에자일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데브옵스가 종속되어 있는 거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거기에서 개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과 운영을 다 한다라는 관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디플로이와 빌드까지. 그래서 데브옵스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에자일하고 데브옵스가 어떻게 달라? 실제 이제 운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야 완전히 다른 방법론이야. 뭐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동시에 사실은 혼용돼서 쓰이는 데가 더 많습니다.
방법론은 애자일이면서 그 중에서 데브옵스를 쓴 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제가 아까 XP랑 스크럼 이런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다 사실은 데브옵스가 성격적으로 다 가져온다. 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데브옵스는 이 클라우드 환경에 또 최적화됩니다. 클라우드. 네. 그거 이제 딱 궁합이 맞는 거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MSA 뭐 이런 거하고 딱 맞았다는. 그래서 데브옵스를 아셔야 된다.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들은. 실제로 나가시면 기업에서 실무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 조직 형태이고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가셔갖고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자일과 데브옵스를 비교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한 여담이지만 몇 년 전, 2년 전 이 기술사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애자일과 데브옵스를 비교하라. 이런 거는 누가 낼까요? 사실은 교수님들보다는 그런 시험은 실제로 실무를 해봤던 기술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내겠죠.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들 해보니까 비슷비슷하지만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이제 운영 경험이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고 뭐 개발 방법론이고 만약에 이제 뭐 했다 그러면 실제로 애자일하고 데브옵스를 운영하셨던 기술사님이 이제 답을 딱딱 듣는 거지. 이놈 봐라. 안 해봤는데 뭐 하는 것처럼 보이네. 이제 이럴 수 있다. 여러분들 실무에 가보시면 어떻다. 애자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그거에서 개념은 다 따왔다. 그런데 데브옵스는 결국 거기에 있는 방법에다가 운영을 통합하는 것까지 들어간다. 대부분 혼용해서 사용을 하더라. 합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실 줄 알아야 된다.